인류 역사상 가장 빛나는 문명 중 하나로 그 기록적인 성과와 고대 유적들이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상태다. 어느 순간 그 제국은 성취의 절정에 이르렀지만 갑자기 쇠퇴하여 사라졌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메소아메리카에 위치한 마야 문명은 주로 그들의 글쓰기, 미술, 건축, 농업, 수학, 천문학 분야에서의 발전으로 유명하다. 이것은 미주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로 그 기원은 선사시대에 이른다. 마야 문명은 마야인들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그들은 약 2000년 전부터 중미 지역의 유카탄 반도에 거주했던 작은 토착 부족이었다. 이 지역은 현재 멕시코 동남부, 북부 과테말라, 그리고 온두라스에 위치하고 있다. 이 문명은 수수께끼의 지식의 보물을 간직하고 있는데 현재도 세계는 이를 해독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마야 지역에 정착한 여러 공동체들은 기원전 7세기와 3세기 사이의 고대 시대에 존재했음이 증명되어 있다. 남쪽의 저지대에 위치한 마야의 주요 도시들, 예를 들면 코판, 티칼, 팔렌케는 고전시대의 그들의 최고점에 달했다. 기원 후 6세기와 9세기 사이에, 그리고 빠르게 8세기 말부터 9세기에 걸쳐 폐허가 되었다. 다른 도시들은 그 후 북쪽 저지대와 남쪽 고원 지역에서 계속 유지되거나 발전하였으나 결국은 쇠퇴하여 스페인인들에 의해 대부분 버려지거나 16세기 미국 정복 이후 잠시 후에 다시 건설되었다. 마야 문화의 특징들은 그 후에 스페인의 지배로 인해 크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 마야 문화는 강력한 동기주의로 특징짓게 되었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끊임없는 학습과 창의력의 노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른 문명들처럼 마야인들도 높은 지혜 수준을 증명해내며 인류를 감탄케 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고대 시대의 마야인들은 여러 도시국가 체계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마야인들은 최초로 도시를 건설한 사람들 중 한 그룹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도시들 중에는 나케베, 치첸 이차, 야시릴란, 오킨톡, 팔렌케, 도스 피라스, 와삭툰, 알투나, 보남팍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도와 도시 지역들은 수만 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완전하고 현대적으로 건설되었으며 멕시코에 위치한 치첸 이차시는 그 예시입니다. 승려들은 마야 문명의 풍부한 계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신부들은 아버지에서 아들로 계승되며 그들의 지식은 가족 내에서만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 마야인들의 지식 범위는 글쓰기부터 연대학, 성스러운 연대기부터 의학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제들을 교육하는 의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신부들 중에서는 킬람이 가장 유명한데 그들은 신들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예언을 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들의 영향력과 마야인들의 종교는 왕과 귀족들이 실시한 여러 가지 극단적인 금식을 설명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마야인들의 종교에서는 피가 매우 높은 마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마법적인 장례식과 자기 절제도 행해졌습니다. 카카오 씨앗과 동전은 마야인들이 화폐로 사용했으며 동전은 황금, 은, 비취, 조개 껍데기, 깃털과 함께 장식용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마야 도시의 중심에는 큰 광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식 건물, 신전, 왕실 도시, 경기장이 모여 있습니다. 신전과 관측소도 특정 방향으로 지어져 마야인들의 우주관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 원은 이 종교적인 중심부 주변의 귀족들의 주택과 작은 신전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심 중심 외곽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한 집들이 있습니다. 마야 문화의 한 부분은 원시적인 기술과 뼈, 나무, 돌, 특히 옵시디언 돌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여 거대한 구조물을 건설하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금속은 없었고 짐을 나르는 동물도 없었고 바퀴와 궤도도 없었습니다. 건축과 도로 건설, 수로, 건물 및 기념비 건설은 마야인들에게 많은 노동력을 요구했습니다. 피라미드는 아마도 마야 문명에서 가장 유명한 시각적 요소일 것입니다. 피라미드는 산을 상징하며 왕들이 이곳에서 의식과 행사를 사용하여 초자연 세계에 접근하고 신들과 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곳입니다. 피라미드는 또한 무덤이 위치해 있으며 대부분은 왕족의 무덤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팔렌케에 위치한 글자가 새겨진 사원에 있는 키니치 자나브 파칼 1세의 무덤입니다. 마야 천문학자들은 달과 금성 등 천체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관측했습니다. 많은 사원들은 이러한 별들과 관련이 있는 방향으로 지어졌습니다. 원형 사원은 쿠쿨칸 신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종종 마야 관측소로 묘사됩니다. 비록 그것이 단 하나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었다는 증거는 없지만 고대 마야의 예술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전 콜롬비아 시대 아메리카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마야인들은 뉴월드의 그리스인으로 불리며 미학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벽화 예술에서 마야인들은 3세기부터 마스터로 불리웠습니다. 팔렌케의 부조와 코판의 조각상은 특히 매력적이며 인체 관찰의 정확성을 나타냅니다. 유감스럽게도 기후의 영향으로 이 작품들은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고대 마야 시대의 그림들의 일부 흔적만이 남아있으며 그중 대부분은 도자기와 기타 마야 도자기입니다. 마야 문자 해독은 마야 문명이 자신들의 작품에 서명한 소수의 메소아메리카 문명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마야 문명에 주목할 만한 업적 중 하나는 매우 이른 시점에 글쓰기 시스템을 개발한 것입니다. 중미에서 유일하게 알려진 글쓰기 언어로서 대략 기원전 150년에서 25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소리 기호와 속기 표기법의 연속으로 마야 문자에는 1000개가 넘는 다양한 기호가 있습니다. 마야 문자는 기원전 300년경에 등장했으며 그 후에 스페인 정복자들에 의해 16세기에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콜롬비아 시대 건물에 장식된 문자들의 의미는 20세기 말까지 잊혀져 있었습니다. 장기간 동안 고고학자들은 그것이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와 유사하다는 것만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초 마야 문자 체계는 다시 80%가량 이해되었습니다. 이제 마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역사와 어울리도록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며 이것은 유럽의 교실에서 우리가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마야 글쓰기 시스템은 알파벳이 아니면 약 800개의 별도의 기호, 글리프라고 불리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문자들은 돌이나 나무에 새겨져 있으며 유적이나 건축작품에 있거나 종이, 석고벽, 그리고 도자기 제품에 그려져 있습니다. 문자들은 양면에 적혀진 종이를 어코드언 악기처럼 접어서 사용했습니다. 마야인들은 동물의 털로 만든 붓을 사용하여 검정색과 빨간색 잉크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즈텍인들은 마야인들의 영토를 빨간과 검정의 땅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마야 문명의 주요 종교 중심지는 치첸 이차였으며 마야인들은 다실론을 믿었습니다. 마야인들은 창조와 파괴의 주기가 반복되는 것을 믿었으며 이러한 주기는 헌신적인 의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다양한 육지와 천체 주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마야 사제들은 이러한 주기를 해석하고 지나간 시대와 다가오는 시간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어두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면 신들을 달래기 위해 제물을 바쳐야 했으며 이러한 주기를 따르기 위해 여러 종류의 달력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태양의 일년을 기반으로 한 365일 달력이 있으며 이 달력은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야인들은 태양년의 길이를 측정하고 그것을 365.24201로 추정했는데 현대 천문학자들은 365.24221로 추정하며 이 차이는 단지 0.000이 초에 불과했습니다. 그 외에도 마야인들은 하브 달력, 루나 달력, 금성을 기반으로 한 달력, 그리고 메소아메리카에만 있는 긴 투쟁 달력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마야인들은 우주를 3개의 다른 영역으로 보았습니다. 아래 세계, 지구, 그리고 하늘. 하늘은 1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층마다 자신만의 신이 존재했습니다. 지하 세계는 9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층은 어둠의 군주들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부분의 마야인들이 사후에 거쳐야 하는 추운 그리고 비참한 곳이었습니다. 왕들이 사망하면 그들은 태양의 우주적인 움직임과 관련된 길을 따라 하늘로 떨어져 지하세계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 천국에서 부활하여 신이 되었습니다. 이 지하세계는 매일 밤 해질 무렵 태양, 달, 금성과 같은 천체가 지평선을 넘어서 올 때 환영했습니다. 마야인들은 지구를 평면이며 정사각형 모양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모서리 각각은 한 방향을 나타내며 각각 다른 색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동쪽은 빨강, 북쪽은 하양, 서쪽은 검정, 그리고 남쪽은 노랑, 중앙은 녹색이었습니다. 마야인들에게 희생 제의는 신들과 사람들이 존속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에너지를 신들의 초자연적인 세계로 전달하여 그곳에서 힘 또는 은혜를 받아오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관습에 따라 포로, 노예, 특히 고아 및 소외된 어린이들은 이러한 기회의 희생을 위해 구매된 사람들로 그들은 희생의 대상이었습니다. 톤택 시대 이전에는 사람보다 동물이 더 희생되었습니다. 메소아메리카의 다른 문명처럼 마야인들은 한쪽 면에서는 유럽 문화에 뒤처져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매우 발전했습니다. 그들의 천문학에 대한 지식은 특히 현대 과학자들에게도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마야인들은 이십진법을 사용하여 0을 포함한 숫자를 나타냈으며 그들의 사용 방식은 우리와 다르며 그들은 매우 큰 숫자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십진법 수학 체계는 20개의 기본 숫자와 그들의 그래픽 위치 결정 방법을 사용하여 무한대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굉장히 정확한 천문학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마야의 사제들과 천문학자들은 태양의 한 해를 매우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그들은 365일의 해를 사용했습니다. 유럽인들보다 7세기 전에 마야인들은 태양의 한 해를 매우 높은 정확도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19세기까지 기술 발전을 통해 이 평가 방법을 미세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천문학적 분석은 놀랍도록 정확하며 그들의 달과 행성의 운동에 대한 연구는 주목할 만했습니다. 그리고 마야 문명은 많은 문학 작품과 영화에 연감이 되었으며 마야 제국에 대한 수많은 훌륭한 영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야 문명은 다른 많은 문명처럼 쇠퇴했습니다. 전성기 시절 마야 제국은 빠르게 쇠퇴했으며 마야 국가들 사이에 일련의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전쟁 시대에는 많은 마야인들이 굶주리며 과도한 산림 개발로 환경이 변했고 지하수량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마야인들의 땅은 수백 년 동안 가혹한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9세기 말에는 마야인들이 파낸 운하에 물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당시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했지만 마야인들은 150m까지 지하로 파서 물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물 부족으로 농업이 중단되고 마야인들은 식량 부족에 시달렸으며 피로 얼룩진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 이 문명들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에 따르면 마야인들의 후손 몇백만 명이 중앙과 남아메리카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스페인 제국에 점령당해 마야 문명의 마지막 흔적들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콘텐츠를 더 개선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벨 아이콘을 클릭하여 채널의 최신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안녕하고 다음 회차에서 만나요.